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문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16번째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거를 해석하는 게 의미가 없죠. 번역하거나 해석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글이 담겨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우리는 이 글을 통해서 무엇을 이해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게 더 중요하죠. 그죠? 자, 계지는 본이 핵이니. 제가 사실은 이제 이런 글들을 해석하거나 이럴 때 이렇게 중요한 조문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조문들.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말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편견을 조장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것은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조문이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중요한 조문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저를 예를 들어서 신뢰한 나머지 제가 한 말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그대로 믿어버리면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영역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거를 앞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조문은 임상에 있어서는 크게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 못하는 조문 같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한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몇 개의 어떤 글들이 있어요. 자, 제가 어떤 글이든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내용.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은 뭐죠? 증거죠, 증거. 이런 것. 자, 계지는 계지탕이죠. 본래 핵이라는 게 뭐죠? 기욱의 기욱에 있는 사기를 풀어주는 목적이다. 위는 뭐뭇이 되다가 아니라 뭐뭇을 위하다 이런 뜻이죠.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핵이.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 주석을 다른 사람은 분명히 계지의 치료 목적은 핵이에 효능이 있다는 거예요. 기욱의 사기를 풀어주는. 그러니까 이거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만약 그 사람이 여기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죠. 여기서도 자 맥이 부하다 하지 않고 맥이 부하면서 기나다.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배워왔던 것으로 봤을 때 부맥과 긴맥이 동시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긴맥이죠.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 열이 나면서 땀이 흘리지 않았다. 땀이 흘리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거죠. 땀을 흘리지 않았다. 자, 그러면은 일종의 이 속에 맥북인에는 발열한 불칠이라고 하는 의미가 현상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또 발열하면서 땀을 흘리지 않았다는 어떠한 이 구체적인 현상에는 그 사람이 맥이 부하면서 긴장맥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또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맥북인하고 발열한 불출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증후는 서로 완전히 개별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거를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멋있게 말해서 서로 원인이 되는 관계, 서로 원인이 되는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병세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이 돼요. 불가여지하다. 불가여지. 계지탕을 쓰면 안 된다 이런 소리죠. 불가하다. 자, 항상 반드시 이와 같은 사실을 인식해서 오류의 오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이 글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또 하나 편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옳은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전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못을 박았잖아. 이것은
불가여지라 상수 식차야 물령 고양이라. 이것은 누군가가 말한 개인적인 의견이라 해요. 개인 의견. 예. 우리는 이런 것들에 그냥 홀랑 빠져가지고 계지탕을 쓰면은 발열하면서 한 불출을 하는데 계지탕을 쓰면은 안 된다 그랬잖아요. 불가하다. 예. 거기다가 또 반복해서 예. 이 점을 유의해서 오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예.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전부 다 알게 모르게 편견을 조장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저는 이 글을 보고 그냥 예, 이 글이 말해주는 거를 그냥 푸는 거예요. 예. 자, 원래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계지탕의 양력은 기욱의 사기를 풀어주고, 예, 제가 앞서서 설명했죠. 기욱의 사기를 풀어주고 피하의 성한, 피하에 땀이 맺혀져 있는 것을 바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예, 못하나. 예. 맥북인 발열한 불추자의 계지탕을 쓸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예, 불가한 것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부분 부정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절대 부정으로 하면은 상한론 조문에 여러분 대부분의 조문은 다 오류에 빠집니다. 예, 옳지 않다는 것은 확률상 그 양력이 마왕탕보다 시료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것이 잘못됐다, 오치다 이렇게 규명 지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다만 불가여지 물령 오야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이사 해지, 예, 앞으로 요 말은 잘 쓸 겁니다. 제가 원래 불이사 해지라고 하는 것은 맹자가 그 제자한테 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의 글자로서 그 문맥을 해쳐서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불임은 해사오. 그리고 그 다음 단계 불이사 해지, 하나의 단락으로서 그 단락으로서 그 글의 의미를 해쳐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의역지, 내 뜻으로서 글을 쓴 사람의 의도를 파악해야지만이 글의 의미를 얻을 수가 있다. 거기에 나오는 불이사 해제.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문자라든가 그 뭐랄까 그 어떤 단락을 가지고서 그 조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못 판단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불이사 해제라는 것은. 그런데 고전에 일단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고전에 압박감이 있습니다. 예, 고전에 대한 어떤 뭐랄까 존중감 이런 게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잘 판단해서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그 글자대로 해석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문 가운데 조문 중에 이제 앞으로 나타나는 조문 중에 가히 발안하는데 예, 계지탕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많아요. 자, 가반안의 여 계지탕자는 그것은 표기의 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예. 그러니까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왕탕으로 써야 될 자리에 계지탕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문이 이 조문하고 자, 이 조문과 조문 가운데 가발안의 여 계지탕이라는 조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죠. 이것이 바로 조문 가운데 서로 간의 충돌을 일으킨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이거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린 거예요. 아마 여러분 또 기억을 못 하실 겁니다. 왜 하나의 조문, 심지어는 그러니까 큰 우리가 상한론이라는 책에 왜 이와 같은 서로 간에 충돌되는 용어가 방법이 많을까요? 이것이 바로 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게 아니고 시대에 따라서 여러 사람이 관여를 했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전후가 앞과 뒤가 서로 부딪힌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그런 글을 썼을 때는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쓴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말도 조금 하기가 좀 불편한데
제가 쓴 글, 중경서 도법 앞에 있는 거는 예사롭게 봐서는 안 돼요. 거기에 상한론을 해석하는 게 다 이렇게 추상적인,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크게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과연 상한론에서만 발생되어진 문제였을까? 앞과 뒤에 글들이 서로 충돌하는 이와 같은 현상이 과연 상한론에만 있는 것일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후세에 예를 들어서 자기 이름으로 출판된 책들은 약간 별개라 하더라도 소위 고서라고 하는 것들, 심지어는 성경도 그렇고 불경도 그렇고 다 일련의 똑같은 것들이 발생되어진다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게 바로 그 전수, 고서가, 이런 것들이 고서가 전수되는 그 전수 통례라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중국 학자가 하는 거를 그대로 여러분한테 인용하는 거예요. 고서들이 전수되는 과정 중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사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릇 태양병에 계지탕류로 치료하는 것이 이 기라고 하는 건 거의 이런 소리. 3이는 요즘 말로 하면 3분의 2다 이런 소리예요. 3분의 2다. 그만큼 계지탕을 활용을 많이 했어요. 마항탕보다 계지탕이 압도적으로 한 3배 정도 더 많다고 봐야죠. 병증까지 다 했을 때. 이것으로서 우리가 보면은 그 활용이, 계지탕의 활용이 본래가 많았다. 불이부다라는 거, 맹자 나온 거죠. 많았다. 그런데 마침내 그 활용 범위가 위축되어진 것, 공공되어진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다른 이유가 아니다. 명분에 묶여서, 명분에 묶여서. 자, 명분이 뭐죠? 태양병, 중풍, 이런 것들이 명분이죠. 또 어떤 사람은 뭐 표음허증, 막 이렇게 뭐 알기도 어려운 말을 막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체를 살펴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약간 옆으로 가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이해한다는 것,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현상이나 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뭐를 가지고 이해를 하죠? 명분을 가지고 이해를 합니다. 이 명분에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것만은 아닌데 실체를 살펴보지 않는 거예요. 계지탕의 실체는 뭐죠? 처방이죠.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규정해 놓은 개념 논리예요, 이게 이제 위험하다는 거예요. 계지탕의 실체는 계지탕의 약물의 구성에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약은 뭐 어디에 쓴다, 이것은 어디에 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후세에, 자, 왜 이런 것들이 무섭냐면은 우리 생각을, 인식을 지배하냐면은 이 명분은 시대에 따라서 많이 분화돼요. 발전된다기보다는 분화되고 복잡해집니다. 다양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용 범위가 넓어지는 것 같지만 활용 범위가 적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거, 이것도 여러분 제가 앞으로 수십 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극복을 해 나가야 돼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런 말도 전부 다 명분이죠. 양력에 가지고 얘기하면은 이 절대 부정이에요. 불가라는 말은 이 표현이 지나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환자의 증상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잘못 맞췄을 때 다 부작용이 나고, 그러면 우리 한의사 노릇 또는 의사 노릇 못합니다. 왜? 확률적으로 마황탕을 쓰면 이 상황에 80%의 효과를 내는데 계지탕을 쓰면은 60%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오류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글을 볼 때
그 확률로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 자,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것, 핵이라고 하는 게 정말 무슨 뜻이 있냐? 기욱의 사기를 치료한다는 거, 기욱의 사기를 해소시킨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예. 이게 제 해석입니다. 제 해석의 골자예요. 예. 핵이라고 하는 것은 기욱의 사기를 푼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축수 현상이 되는 것, 물이 고여지는 현상을 방어하는 것이다. 또 결국은 핵이가 바로 치수죠. 결국은 치수하는 거죠. 예. 치수가 바로 우리의 순환하는 전기를 회복시키는 이유이다. 예.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설명했던 것들, 예, 이런 것은 다소 약간 피상적이에요. 제가 정말로 해석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제 글이라 하지 말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서요. 그러면 마음에 언젠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게 와 닿습니다. 이런 것. 예. 그런데 사람들은 계지탕에 대해서 단지 뭐뭐만 알고 기욱의 사기를 해소한다는 것만 알고, 예. 소위 말해서 주가들은 전부 다 이 방법만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해기하는 것이 그 축수를 막는 것임을 알지 못하고, 여기서 뭐 다 풀어준 거죠. 또 계지탕은 기상충에 쓴다 그랬죠. 상충하는 기를 단지 계지탕이 치료한다는 사실만 알고, 상충을 치료한다는 것이 바로 전기를 회복시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바로 이거죠. 예. 이 한마디로서 이 두 가지를, 예, 아우르는 거죠. 또 다만 중풍표허증에 적용한다는 것만 알고, 예. 이런 표현은 일본 고방가들이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은 마음탕은 뭐죠? 상한표실증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여러분 명분이에요, 명분. 예, 위에 있는 글은 실체고. 그러니까 이런 말에 여러분 빠지면 우리가 중풍에 걸려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계지탕을 쓰기 위해서는. 자, 여기 몇 가지 명분이 있습니까? 중풍이라고 하는 명분, 표라고 하는 명분, 허라고 하는 명분. 자, 그럼 표는 알겠는데 표허는 또 뭐죠, 이게? 여러분, 이것을 여기에 적용시킨다 그러면은, 자, 이런 글이 저절로 나오죠. 어찌 가이서 무수한 잡병에 적용할 수 있겠는가? 못 씁니다. 예. 예, 못 써요. 이런 말 여러분 하나 멋있죠? 이런 말이 멋있는 말입니다. 멋있는 말이기 때문에 위험한 표현이에요. 위험하다. 예.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축소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중풍으로 인해서 우리가 외감에 노출되어 가지고 표가 허함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이것만 의미를 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조금 여러분들한테 또 잘난 척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예, 제가 여러분 이 글을 썼을 때 저는 기분이 아주 뛸 듯이 기뻤습니다. 네. 아, 내가 집중해가지고 이 글을, 이 의미를 찾았구나. 네.
그러나 이와 같은 글들은 상한론 글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예. 우리는 땀을 낸다는 게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망탕을 써가지고 땀을 흘린다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 인체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줄을 몰라요. 땀이 나오지 않음으로써 발생되어지는 병증이 얼마나 많은지를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사기가 우리 기욱에 예를 들어서 침범이 되었을 때, 다소 더 깊이 침범이 되었을 때 우리 몸에 나타나는 현상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처음에는 글을 공부하다 보면은 평면적으로 이해하게 돼요. 예, 평면적으로. 근데 나중에 보면은 공간적 시각이 열린다는 것. 예, 그 정도 가야 돼요. 자, 사람들이 계지는 본래 핵이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주문이에요, 여러분. 주문이 잘못해서 정문에 들어온 케이스다. 예. 동동은 계지의 주치증을 기상충이다 그랬어요. 이것을 취하고 핵이라는 말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기릭동동의 계지의 약증에 가면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기릭동동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지만 기릭동동도 자기가 막 가지고 있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나와 있으니까. 자, 이 핵이라고 하는 거하고 상충을 치료한다는 거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예. 자, 그러나 아까 말한 그대로 연장선에 쓴 거예요. 기부를 푼다고 하는 것이 바로 상충을 치료하는 원인이 된다. 예, 저는 이것을 연계시켜서 해석을 한 거예요. 기부라고 하는 거, 해 기부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국 계지탕은 결과적으로 상충을 치료하지만 상충은 저절로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기부의 사기를 해소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상충은 저절로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제가 쓰는 말 가운데 우리가 그 사설을 보면서 주자가 한 말이죠. 해기부. 이게 착수처예요. 착수. 그러니까 상충이 치료되어진다. 그것은 일종의 효험이에요. 효험.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나는 그 뜻을 취한다. 동동은 취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 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뜻을 취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조문 같은 데 보면은 한불출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또는 어떤 경우 불안출이라는 것은 한불출. 땀이 배출하지 않는다. 이것은 환자가 스스로 땀을 흘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예. 이건 우리가 학교에서 다 배웠던 거죠. 불안출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가 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땀을 충분히 흘리지 않았다. 이런 소리죠. 예. 그리고 이것도 땀을 흘리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도 흘리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죠. 예, 거의 땀을 흘리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우리가 외감에 노출되어야지만 땀을 흘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운동을 하면은 피부에 예를 들어서 땀을 흠뻑 젖는 경우도 있고 또는 미세하게나마 가만히 앉아 있어도 미세하게나마 피부는 땀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나중에 가면은 제가 이제 나중에 이런 말을 하겠지만은 우리의 그 피부 개합, 우리 인체는 코뿐만 아니라 피부, 입, 귀, 항문 또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체에 가지고 있는 공유, 구멍들을 통해 가지고서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땀을 흘리냐 안 흘리냐에 따라서 우리 인체에 여러분 그 개합이라고 그러죠. 열리고 닫힘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것이 바로 우리 체내에서 벌어지는 압력 관계를 더 예를 들어서 한쪽으로 밀어낸다든가 그런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땀을 흘리느냐 안 흘리느냐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여러분. 피부 이 개합이
우리 체내의 압력 관계를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천식입니다. 예, 다음 시간에 나와요. 호흡곤란은 뭐냐? 바로 이 개합 부조에 인해 가지고서, 예, 크게 말하면 한토하죠. 입, 피부, 항문, 이게 우리 몸의 제일 큰 구멍이죠. 공규잖아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원활하지 못했을 때 우리 몸에는 압력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표리와 상하의 관계에 의해 형성되어진 어떠한 균형 잡힌 압력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걸 옛날 사람들은 병이 이로 들어갔다. 병이 이열이 바깥으로 발월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서 압력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천식, 예, 기침, 어떤 경우는 구역질, 이런 거 전부 다 압력 관계, 두통, 이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땀을 흘리느냐 안 흘리느냐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모든 사건의 기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예. 그래서 상한론 처음에 시작할 때서부터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예. 이게 뭐야, 이게. 상한론이 말이야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는데 눈을 못 떠서 그런 거예요. 예, 글을 피상적으로만 봤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약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가정법이죠. 주객병에는, 요즘에는 말로 하면은 이 객자를 썼을 때는 알코올 환자, 알코올에 빠진 사람들을,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알코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계지탕을 써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은 계지탕을 먹게 되면 구토를 하는 것은 새벽에 강의하다 보니까 조금 제가 아직도 감기가 안 났어요. 한 20일이 됐는데도 열은 없는데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도 여러분 이거를 탕을 먹으면 구토한다 이런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계지탕을 먹자마자 이런 소리예요. 계지탕을 먹자마자 구토감 있다. 여러분 구토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런 말을 썼을 때는 일종의 금지 사항이잖아요. 계지탕에 대한 오류 같은 것들, 오치의 어떠한 종류들. 이것은 경험으로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여러분 또 우리가 글을 볼 때는 뒤집어서 볼 수 있는 것을 가져야 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대가들 아닙니까? 왜 계지탕을 썼죠? 여기는 이런 뜻이 있어요. 환자가 오면요 무조건 썼다는 얘기예요. 계지탕을. 그랬더니 안 되더라. 계지탕을 먹자마자 구토하네. 그러기 때문에 알코올 환자들은 계지탕 같은 종류의 약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여기다 쓴 거예요. 알코올 중독 환자들은 단맛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그 당시 사람들의 해석입니다. 해석. 그 이유를 친절하게 설명해 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들은 주객병이 이런 게 아니라 원래 뜻은 어떤 사람이 계지탕을 썼는데 먹자마자 토했다는 거예요. 구역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이 왜 계지탕은 토하는 약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토했느냐? 여기에 글을 뒤집어서 보니까 이 사람이 평상시에 술을 과음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파악한 거죠. 그래서 이런 글이 나온 거예요. 자, 성무기가 말하기를 주객 환자들은 내열이 있어가지고서 신미는 좋아하고 간미는 싫어한다. 이런 말을 썼어요. 이것은 우리가 참고할 수 있죠. 이런 말들은. 자, 그 사람이 내열이 본래가 많아서 알코올에 있는 사람은 대체로 그렇다는 거예요. 다는 아니죠. 어떤 글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뭐랄까
모든 것으로 적용시키면 이제 위험하죠. 그러나 보통 평균 이상으로 알코올 중독한 사람들은 열이 있다는 거예요. 뇌열이 원래가 본래가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 요게 탕을 마시면 바로 구토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조문에는 없지만 심지어는 농열을 토하기도 하니 이것은 경험적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참고해야 된다. 자, 그런데 내 개인적인 생각일 때 계지가 신맛이 있고 그 온하기 때문에 이것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열을 체질적인 열을 조장을 해가지고 토를 얻기 때문에 주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객 불희 감고해라고 한 것은 이른바 주해가 정문으로 들어온 케이스다. 우리가 반드시 그런 것을 왜 이런 조문이 들어왔는가 또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참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뭐냐? 계지가 가지고 있는 열이 우리가 인체에 형성되어 있는 병적인 열을 더욱더 조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뒤에 가면 이런 것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조기열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기억을 하세요. 여기는 조기열이라고 그랬지만은 이게 어떨 때는 혈로도 돼요. 동기혈이라고도 합니다. 동기혈. 그 혈을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농혈뿐만 아니라 토혈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계지탕을 먹었는데 왜 토해? 얼마든지 생각하죠. 이거는 우리가 그 결과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그냥 마구잡이로 쓴 겁니다. 그냥 오면은 계지탕 망탕 막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괴병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본래 어떠한 부류의 사람인가를 파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 같은 과정을 겪을 필요가 없이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이런 조문이 나타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 여기에도 첨가라 그랬죠. 호흡곤란, 평상시에 호흡곤란. 그런데 여기에 자, 이럴 때는 계지탕에다가 후박이라든가 행자를 쓰는 것이 좋다. 그럼 여긴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이 사람이 여기 이 조문은 하나의 예지. 이것을 천식이 있는 환자한테 무조건 이거를 쓰느냐? 절대로 안 되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천가라고 하는 것은 태양병 중풍이라고 하는 외감에 가볍게 노출되었을 때 해당되는 거예요. 천식 환자한테 계지가 후박 행자를 썼다 그래서 부작용이 난다는 게 아니라 다른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 여기에는 조문이 빠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천식이 있는 사람은 결국 여기서는 가볍게 외감에 노출되어 가지고 평상시에 있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태양병으로 외감에 노출되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약을 쓸 수가 있다. 또 계지탕을 복용을 하고 토하는 사람은 그 뒤에 반드시 농열을 토한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계지탕을 복용했는데 이거 무슨 구토를 하고 농열을 토하냐 말이에요. 이게 표면적인 글이죠. 계지탕을 복용하자마자 토하고 그 뒤에 심한 경우 농열을 토한다. 그러니까 토하는 거로 끝일 수도 있고 나중에 가서 농열을 토하는 경우도 있는 거지 반드시라고 이렇게 단정 지어서도 안 돼요. 자,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계지탕을 복용하고 즉시에 토하지 않으면 반드시
농요를 토할 수가 있다.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은 어떠한 부류의 사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자들은 약을 썼는데 이런 경우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 사람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냥 쓴 거예요, 그냥. 네. 여기 범자를 제가 썼잖아요. 일반적으로 개지탕을 막 쓴 겁니다. 그랬더니 먹자마자, 즉시라고 하는 것은 먹자마자 토하지 않으면 이런 소리예요. 보통은 먹자마자 토하는데 토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흐르고 나서 하루 이틀이나 2, 3일 지나고 나서 농요를 토했다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람은 어떠한 부류의 사람이냐. 이게 바로 그 사람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병독과 체질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면은 알코올 중독, 술을 과음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은 체질적으로 내열이 본래 많이 있는 사람들이 개지탕을 복용을 하게 되면 그 열을 조장해 가지고 혀를 움직인다. 여러분 요 뒤에 가면 여러분 이게 제가 주석으로 해석하는 데 썼지만 이게 나옵니다, 이게. 그 후반부에 가면요. 이 오치 역치로 인해 가지고서 농열이라든가 토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코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대소변을 통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이런 경우는 개지탕 먹었다 복용에 따라서 이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 옛날 사람이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혹 토하기도 하고 혹 농열을 토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길래 이와 같은 과한 반응이 나타나는가를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